우리가 식물 사면 화분도 같이 구매하죠. 특히 이런 토분 많이 사시는데 이때는 반드시 화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영양분이 부족해져서 상대적으로 식물이 빨리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짝 꼬딩남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이 화분이죠. 하지만 이런 화분 하나 때문에 어이없게 식물이 죽기도 하고 화분 하나만 갈아줬을 뿐인데 다시 식물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별 이유 없이 식물이 시들시들할 때 분갈이만 다시 해줘도 식물이 살아나는 이유가 이런 화분과 연관이 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반려식물에게 가장 알맞은 집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물 화분에 대한 모든 그리고 핵심 내용만 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화분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식물에게 좋은 화분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흔한 건 역시 플라스틱 화분이죠. 다른 화분들 중에서도 가장 가벼워서 옮기기에도 편하고 깨질 위험도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갈이 할 때도 가장 편하긴 해요. 대신에 통풍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여러분 슬릿 화분이라고 아시나요? 작은 틈이 있는 화분인데 요즘은 이런 슬릿 화분을 통해서 단점도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색깔도 다양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화분이기도 하죠. 다음은 요즘 인기 많은 세라믹 소재의 화분입니다. 세라믹 화분은 여러가지 소재를 고온으로 구워서 만든 화분을 말하는데요. 장점은 역시 인테리어용으로 좋다는 거죠. 모양이나 색감도 다양하고 예쁘고 촉감도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플라스틱 화분에 비해 깨지기 쉽고 좀 더 비싸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토분에 비해서는 통풍이 잘 안 되니까 과습에 좀 강한 식물이 좋겠죠. 이 외에도 코코넛 화분이라든지 시멘트로 만들어진 화분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흙으로 만든 이 토분입니다. 일단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거의 토분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이유는 감성적인 느낌도 좋지만 특히 식물에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다른 것도 많이 써봤는데 흙이라는 이 소재가 주는 장점이 너무 크더라고요. 일단 통풍이 잘 되니까 모든 식물에게 좋습니다. 습기에 약한 식물에게 특히 더 좋다고 하는데 경험상으로는 그냥 다 좋았어요. 다만 인테리어 면에서는 아무래도 색감이나 모양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분은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백화라고 하죠. 겉에 하얀 게 생기기도 하는데 보기에 안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빈티지하고 더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토분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식물에게도 가장 좋으니까 이 토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토분을 산다고 하면 보통 이탈리아나 독일 토분 많이 사실 텐데요. 둘 다 비슷했습니다. 저희는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다만 저희는 주로 이탈리아 토분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좀 더 튼튼하고 통풍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나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덜 생겼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화분 중에서도 토분에 대한 장단점 간단히 살펴볼까요? 토분은 다른 화분들과는 달리 겉에 유약을 바르지 않기 때문에 화분 자체가 숨을 쉬고 그래서 수분이 쉽게 증발합니다. 이렇게 되면 식물 뿌리가 튼튼해지고 그에 따라 잎도 튼튼해지겠죠. 따라서 과습 피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실내 습도에도 좋겠죠? 식물이 숨을 쉬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물의 습도 조절 능력도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내 습도 조절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 인테리어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식물을 좀 더 돋보이게 해주니까 플랜테리어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화분 자체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오히려 식물을 더 돋보이게 해주면 사실 그거만큼 좋은 인테리어도 없으니까요. 이에 반해 분명한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유약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내구성이 좀 약하죠. 상대적으로 이탈리아 제품이 강해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영원히 지속되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물질들이 토분 안으로 들어오고 그에 따라 토분도 닳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분의 장점인 통기성 부분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식물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유칼립투스 같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라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토분은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이런 식물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토분에 어울리는 식물에게만 토분을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좀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꿀팁입니다. 우리가 식물 사면 화분도 같이 구매하죠. 아니면 분갈이도 필요하니까 화분이나 특히 이런 토분 많이 사시는데 이때는 반드시 화분을 일정 시간 물에 담가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도 이렇게만 해주면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토분이 이미 물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이 흡수할 물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영양분이 부족해져서 상대적으로 식물이 빨리 죽을 수도 있거든요. 다음 팁은 인테리어 관련 팁입니다. 토분 자체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부족할 수 있지만 이렇게 수건을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닦아주면 인테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백화현상 말씀드렸죠? 주기적으로 표면을 닦아주면 좀 더 자연스러운 백화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토분도 다른 화분 못지않게 점점 더 실내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특히 토분은 더더욱 물을 흠뻑 많이 주시는 게 좋고요. 상대적으로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에서는 꼭 토분을 사용하시면 내 식물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분을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꼭 토분만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저렴하고 가벼운 플라스틱 화분이 더 좋은 경우도 분명 있으니까요. 내가 키우는 식물과 환경에 맞게 화분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화분 선택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공유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참, 오늘 이것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잠시만요. 네, 너무 중요한 얘기를 빠뜨릴 뻔했어요. 토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오염물질들이 있습니다. 재사용하거나 오랜 기간 쌓아놨다가 사용하실 때는 꼭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이렇게 솔 같은 거 있잖아요. 토분 겉과 속을 문질러 줍니다.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물 섞은 락스를 토분에 이런 식으로 쭉 뿌려주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물로 닦아내주세요. 골고루 뿌려주신 다음에 깨끗하게 닦아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이런 토분 자체를 물에 그냥 담가주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토분을 그늘지고 좀 자연 바람이 부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려주시면 됩니다. 절대 이 토분을 열로 말리지 마시고요. 꼭 자연스럽게 자연 바람으로 말려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토분에게 세척은 필수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셨다가 토분 사용하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